오늘 시행하는 호스피스 세미나는 한국불교 호스피스 협회에서 주최하고 보건복지부와 울산광역시가 후원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국불교 호스피스 협회 제16회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3기와 한글 반야신경 봉독이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합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제 바라석나제 무지사바 다음은 한국불교 호스피스 협회 협회장이신 능행스님의 환영 인사와 내빈 소개가 있겠습니다. 협회장 스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 길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죠? 어서 오세요. 세월이 참으로 빠르게 흐르는 것 같습니다. 엊그제 우리가 서울에서 한국불교 호스피스 협회를 창립했던 날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해수로 16년이 되었다라는 거죠. 정말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데 강산이 한 번 변하고 또 두 번째 변해가고 있는 중입니다. 걸어보니까 저도 늙고 그때 같이 함께 우리가 협회를 창립했던 우리 멤버들도 이제 나이가 들어 보이고 세월이 흘러가며 역력하게 느껴집니다. 오늘 이렇게 이번에는 정토마을에서 마부리 교육원 대강당에서 호스피스 협회 제16차를 준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소중한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날씨도 계속 비가 왔는데 오늘은 비가 안 오네요. 비가 안 와서 날씨가 일단 너무 좋아서 다행입니다. 또 이번에는 특별히 우리나라가 매년 통계청에서 올해는 몇 사람이나 암이 새롭게 발견되고 몇 사람이나 암으로 죽었는가 이거 매년 통계청 조사를 해요. 이 조사 수치가 점점 죽는 사람도 많아지고 있지만 발병되는 그 수치가 새롭게 당신이 암입니다. 이렇게 새롭게 암 발생한 신입 환자들이 보통 1년에 8%에서 13%까지 우리나라 국민의 8%에서 13% 얼마나 많은 사람이 암이 발병을 하고 또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했고 또 특별히 이기호 박사님이라고 충남대학교에 재직하셨던 이기호 박사님 아마 여러분도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태초의 먹거리 학교라고 굉장히 유명한 식생활이 우리가 잘못되어서 암이 발병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굉장히 이 태초의 식생활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인데 이기호 박사님을 어렵게 초대를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어떻게 식생활을 개선해야 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내용으로 강연을 준비를 했습니다. 병이 한번 나고 나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아무리 식생활 개선을 하고 암만 노력을 하고 물 한 병에 10만 원 하나 100만 원 이렇게 해서 먹는다 해서 암이 치료되는 것도 아니고요.
병이 나기 전에 우리가 이런 이 분야에 연구한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고 그것을 우리 실생활에 그대로 적용하고 실천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바쁜 시간을 내어서까지 와주시고 우리들에게 많은 시간을 내어주시는 박사님의 성의를 봐서라도 아마 박사님은 불교 단체에 와서 막 강의하는 게 처음일 거예요. 기독교인이신데 좋은 강의를 여러분이 잘 듣는 거로 그치만 안 되고 반드시 여러분 삶 안에 그걸 실천해서 여러분이 건강한 삶을 살고 무병하고 장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을 먹고 강의를 잘 듣고 잘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 만나기 전에 1시 20분에 막 임종한 35세 피 끓는 젊은 청춘의 눈을 감겨주고 지금 막 들어왔어요. 우리가 뭐 옛날 어른들 말에 성감도 떨어지고 이음감도 떨어지고 생사에 뭐 나이가 있고 차별이 있느냐 말만 그렇지 실제로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하면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무너지잖아요. 자식이 나를 두고 앞에 그냥 엎그러지면 부모는 땅도 무너지고 하늘도 무너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일단 이렇게 이 먹거리는 누구에게나 다 중요하고 우리가 병이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건 누구에게나 다 태어난 아기에서부터 어른까지 다 중요한 이슈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주 도움이 되는 유익한 그런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끝까지 자리를 잘 지켜주시고 또 이제 백혈병으로 투병하시다가 완벽하게 회복하신 우리 장강대 님의 그런 사례 발표도 있을 거예요. 어떻게 이 어려움을 극복하시는가, 이 힘든 병을 이겨냈는가, 이것도 한번 돌아보시고, 그래서 병에 걸리지 않고 무병하게 사는 게 첫 번째 목적. 두 번째, 혹시라도 우리가 병에 걸리면 이런 의지와 이런 노력으로 우리가 이겨내야 한다. 이런 내용으로 이번에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들이 끝까지 잘 경청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삶이 뭔가만 건강해지는 그런 삶에 도움이 되도록 바랍니다. 오늘 이 16회 호스피스 가을 세미나를 이렇게 끝내주기 위해서 또 이 자리를 좀 더 풍요롭게 해주기 위해서 함께 이렇게 참여해 주신 우리 정토마을 공동체 어른 스님들 참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혜경 스님도 잘해 주셨고요. 또 영격돌봄가 팀장인 우리 다경 스님도 잘해 주셨습니다. 대원정설 대원 스님, 그리고 울주군 주민자치위원님들, 또 각 지부 회원님들, 정토마을 자재병원 관련 여러 직원들과 우리 협회와 관련 있거나 관련 없거나 이 강의에 관심 있어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좋은 시간 되시기 바라고 여러분들의 삶이 풍요롭고 건강해지는데 자양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 7월에 옥천에서 태초 먹거리란 이름으로 암 환우분들을 대상으로 무료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제 15년이 됐는데요. 작년서부터서는 15,000원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제 강의 들으려고 대기하는 사람 숫자가 많은데 겨울에 특히 눈이 오거나 이러면 날씨가 나쁘면 안 오는 사람이 많아요. 내가 못 간다고 전화를 해주면 대기하는 사람한테 순서가 갈 텐데 전화도 안 해줘요. 근데 참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15,000원 받고 난 다음에 노쇼가 100% 사라져 버렸어요. 돈 15,000원 뭐라고. 세상에 무조건 공짜가 좋은 게 아니구나. 그럼 도대체 의사도 아닌 사람이 암 환우분들 대상으로 무슨 강의를 하느냐 도대체. 저희 가정이 이때 어려움을 겪었어요. 투병 과정 중에서는 몰랐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우리가 이때
우리 가족 한 명의 생명을 잃었어요. 투병 과정 중에 몰랐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우리가 너무 많은 실수, 너무 많은 시행착오를 했는데 주위에 다른 암 환자들 보니까 우리 가정이 겪었던 똑같은 실수를 시행착오를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도 우리 가정이 겪었던 시행착오는 반복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차원에서 이 무료 강의를 2010년 7월에 시작을 했습니다. 강의 내용은 주로 이런 거예요. 자, 진단을 받게 되면 보통 표준치료, 수술, 항암, 방사선이라는 표준치료를 하는데 이건 증상이 더 악화되지 않게 증상을 치료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그 암 환우에게는 그 사람이 암이 발병되게 된 원인이 그 사람의 삶 속에 매우 오랫동안 반복되고 있던 것도 있다 이 말이죠. 표준치료하고 5년 지나도 다 나았다. 천만의 말씀이죠. 5년이 아니라 10년이 지났어도 그 사람의 발병 원인이 계속 그대로 있다면 언젠가는 재발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발병 원인을 찾아서 제거하도록 도움을 드리는 일 첫 번째. 두 번째는 결국 마지막에 가서 내가 이기느냐 지느냐 하는 부분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면역력을 어떻게 유지하느냐, 관리하느냐. 그래서 특히 이렇게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좀 맞춰서 강의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저희 강의에 오시는 분들이요, 암 환우는 약 20-30%, 나머지 70-80%는 일반인들이, 건강에 관심을 갖고 있는 일반인들이 가족 단위로 아이들과 함께 오는 예방 프로그램을 좀 바뀌었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태초 먹거리가 지난 15년 동안에 이런 정보를 가지고, 자료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하고 공감대가 형성된 건 좀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계호 교수 이름으로 유튜브 동영상에 누적된 현재 조회 숫자가 거의 4천만이 넘었다 뭐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또 교수님 돈 많이 벌었겠다고. 그 유튜브가 제가 올린 게 아니에요. 다 다른 사람들이 지금 올려놓은 거죠. 지금까지는 제가 방송에 나가게 되면요, 아침마당이 됐든 뭐 엄지의 제왕이 됐든 주로 중장년 노년층이 보는 프로그램이 나갔는데 한 달 전에 유재석 씨가 MC를 보는 You Kids on the Block이라는 프로그램에 나가서 난리가 났습니다. 시청률이 그냥 가장 좋았어요. 제 바로 또 뒤에 그 유명한 빌 게이츠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보다 시청률이 더 높았어요. 근데 제가 참 감사하게 생각한 것은 그 You Kids on the Block이라는 프로그램을 보는 사람들의 주가 전부 젊은 사람들이에요. 물론 나이 든 사람도 보지만 거의 젊은 사람들이 주가 되는데, 이 젊은 사람들에게 이 건강이 무엇이다, 우리가 기본이 무엇인지, 그 기본을 왜 잃어버렸는지, 왜 회복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강의를 한 부분이 그렇게 이슈화가 되었다는 것이 굉장히 감사한 거죠. 그런데 2025년 올해부터서는 태초 먹거리 목표가요, 공감대 형성이 아니라 이제는 실행을 해야 되겠다. 왜? 아무리 지식적으로 안다 하더라도 자기 삶 속에서 실행을 하지 않으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죠. 실행하는 원년이다라고 올해부터서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좀 많이 바꿨어요. 바꾼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요? 자, 우리나라 장수시대입니다. 그렇죠? 요즘 주위에 환갑잔치 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큰일 납니다. 어디 젊은 애들이 까부냐고. 60을 누가 노인이라 그래요 도대체. 요거도 먹죠. 그런데 왜 20-30년 전에는 환갑잔치가 있었어요? 그때는 60까지 사는 사람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60까지 살아줘서 고맙다고 감사잔치를 벌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장수시대는요, 유병장수시대입니다. 왜요? 80세까지 살 때 3명당 1명이 암에 걸린 나라가 한국이에요. 여러분 80세를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어떻게 살아야죠? 건강하게. 3명당 1명이라는 얘기는 현재 어르신 가정에 2집당 1집에 암 환자가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에요. 현재 우리나라에 인구 10만 명당 45명의 대장암 환자가 있습니다. 전 세계 184개국 중에서 대략 몇 등쯤 할까요? 대장암 환자 많기로. 손가락을 한번 표시해 보시죠. 대략 몇 등? 1등도 있고 5등도 있고 2등도 있고 또요? 10등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2등이나 5등이나 10등이라고 얘기하시는 분은요, 우리나라를 너무 무시했어요. 우리는요, 뭐든지 간에 1등을 해야 합니다. 전 세계 1등입니다. 그런데 제가 가장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통계는요,
20세에서 49세까지 대장암 환자가 전 세계 1등입니다. 저 물 하나 좀 주시겠습니까? 물 한 병 그냥 병짜리 그냥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장이 나쁘게 되면은 면역력이 떨어지죠.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면 제일 먼저 오는 가장 후진국형 질병, 못 먹어서 생기는 병, 결핵이 걸려요. 결핵. 현재 인구 10만 명당 40명의 결핵 환자. OECD 38개국 중에서 결핵 환자 많기를 몇 등쯤 할까요? 네? 이제는 뭐 생각도 안 하고 무조건 1등이라고. 자신 있게 1등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자신 있게. 1등입니다. 결핵 환자가 제일 많아요. 원래 유방암은 나이가 들어서 걸리는 병이에요. 왜냐하면은 여성들이 그 힘들고 어려운 갱년기라는 걸 겪잖아요. 왜 갱년기를 겪을까요? 갱년기가 뭘까요? 여성 호르몬이 줄어드는 시기가 갱년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속에 호르몬의 균형이 깨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성 호르몬이 분비가 된다는 얘기는 배란이 되어서 임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여성이 50 근처에 돼서 여성 호르몬이 줄어드냐? 자, 50 될 때까지는 애 놓고 학교 보내는 거 뒷바라지하고 시집장가 보내주고 고생 실컷 했으니까 이제 50 넘거든. 애 놓지 말고 혼자서 맛있는 것도 먹고 놀러 다니고 잘 해보라고 자연이 여성들한테 준 선물이에요. 선물 얘기하니까 말이죠. 표정이 지는 안 하니까 그걸 선물이라고 그러는. 자, 그럼 제가 여러분들한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갱년기, 폐경기가 힘들어서 폐경기가 없어가지고 60, 70, 80까지 계속 여성 호르몬이 나와가지고 7, 80까지 애 놓는 거 선택하시겠어요? 갱년기 선택하시겠어요? 당연히 갱년기지. 어느 정신 나간 여자가 그거 힘들다고 해가지고 7, 80대까지 애 놓으면 허리 꺾고 정하게 해가지고 우유 먹이고 적기지기 갈아 끼우고 동기지기 갈아 끼우고 그러면 자기가 딸이 놓은 손자하고 자기가 놓은 자식하고 족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갱년기, 폐경기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고 감사하면서 이겨나가야 될 대상인데 이 여성이 50년 동안에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지만서도 여성 호르몬이 줄어드는 것이 자연의 법칙인데 기본인데 여성 호르몬 과다 분비가 유방암의 가장 큰 원인이기 때문에 미국은 전체 유방암 환자 숫자에서 40세 이하 젊은 사람들 유방암 환자 숫자가 10에서 15%밖에 안 돼요. 8, 90%는 누구라고요? 50대, 60대, 70대, 80대. 우리나라는 40세 이하의 유방암 환자 숫자가 50%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20대, 30대 우리 사랑하는 딸들 다른 나라에 없는 유방암 발병 원인 속에 살고 있어요. 유방암 발병 원인에 살고 있다고요. 자, 우리나라가 지금 잘 사는 나라입니다. 그렇죠? 잘 사는 나라입니까?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육체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있어요. 국민소득 3만 6천 불 나는 나라 중에서 이런 육체적인 통계를 갖고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러면 정신적으로 어떠세요? 여러분 행복하세요? 자신 있게 대답 못하네요. 육체적인 질병 못지않게 정신적인 질병은 더 치명적입니다. 더 치명적이에요. 왜요? 현재 여성 자살률 1위입니다. 특히 20대 여성 자살률이 지난 5년 동안 계속 증가를 하고 있어요. 노인 자살률 1위예요. 남자는 뭐가 모자라는지 3등밖에 못해요. 출산율 전 세계 꼴찌. OECD 38개국한테 물었습니다. 행복하세요? 물었는데 어른들은 옛날보다는 좀 잘 살고 차도 있고 집도 있고 여유는 있는데 뭔가 짜증나는 일 많다. 스트레스 받는 일이 너무 많다. 쓰잘데없이 바쁘긴 바쁘다. 행복지수가 38개국 중에서 34등이에요. 중고등학교 애들한테 물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제일 불행하다고 대답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지고 갈 중고등학교 학생 현주소예요. 제일 불행하대요. 아니 지금 중고등학교 애들이 뭐가 부족한 걸 느끼고 살았어요 도대체. 할아버지가 중학교 1학년짜리 손자가 너무 철이 없는 거예요. 너무 철이 없어서 할아버지가 해서는 안 될 말을 합니다. 얘야 내가 너만 할 때 많이 굶었다. 애가 이해를 해요 못해요?
전혀 못하지. 그런데 자기가 사랑하는 할아버지가 굶었다니까 가슴이 아픈 거야. 아니 할아버지 왜 굶으셨어요? 그때 컵라면 드시지. 또 할아버지가 또 해석 안 될 말합니다. 얘야 우리 때는 컵라면 없었어. 얘가 깜짝 놀라면서 할아버지 그러면 전화만 하면 30분 만에 짜장면 배달해 주는데 왜 전화를 안 하셨냐고. 이런 아이가 가장 불행하다고 대답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 주소입니다. 그런데 제가 더 가슴 아프고 땅을 치고 통곡할 것은 뭐냐면요, 이런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우리의 10대, 20대, 30대가 지금 몰락을 하고 있는데 사회적으로 이슈화가 안 돼 있어요. 단 한 번도. 정치 얘기하면 난리가 나요. 그냥 발발막 끌어요. 그냥 젊은 애들 연예인 얘기하면 난리가 나요. 이렇게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이런 통계를 갖고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 없어요. 그런데 왜 사회적으로 이슈화가 안 됐을까? 실제로 저는 이제 오늘 올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암 환우분들 대상으로 저는 강의를 한다고 그렇게 좀 주제를 잡았는데 아니다 해서 제가 좀 바꿨는데 이제 제가 왜 여러분들 대상으로 이런 얘기를 하나 하면요, 그동안에 제가 이런 부분들을 제도권이나 정책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실패해요. 왜? 우리나라 모든 제도권이나 정책적으로는 자기의 임기 안에서만 관심이 있어요. 임기 바깥의 일은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략을 좀 바꿨어요. 어떻게 해요? 오늘 제가 여기서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다는 얘기 못하지만 딱 3가지 또는 4가지 시간에 따라서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럼 3가지 중에서 또는 4가지 중에서 여기 거의 지키지 않고 있거든요. 그 3 또는 4가지 중에서 여러분들 한번 직접 몸소 행해보는 거예요. 행해봐서 한 달 뒤에 뭔가 긍정적인 효과를 얻었다면 누구한테 이걸 얘기를 해줘야 될까요?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얘기를 해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안 먹을 거 못 먹고 고생해서 애들 뒷바라지 해가지고 학교 보내가지고 뭔가 시집장가 보내주고 뭔가 미천 마련해서 어느 정도 좀 독립하게 했다고 우리 어른들 기성세대에 책임을 다했다? 아니에요. 아무리 모든 걸 다 준다 하더라도 그 아이들이 자식들이 건강이 나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자식들한테 멋진 건강이라는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오늘 제가 몇 개를 말씀드릴 테니까 직접 한 달 정도 여러분이 행해 보시고 긍정적인 효과를 얻었다면 누구한테 적용한다고요? 자녀들. 특히 어린 자녀부터. 자, 자녀들이 긍정적인 효과를 얻었다면 그 다음 누구한테 확대할까요? 친구, 친척, 이웃. 그럼 여기 지금 한 7, 80명 오셨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얘기한 대로만 진행하게 되면 한 5년 안에 울산을 비롯해서 경남 전체 모든 도민들을 다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무슨 얘기 아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졸지에 오늘 여기 대표자 발대식에 오신 거예요. 지금. 와서 보니까 대표자 발대식. 어떤 대표자? 경남 지역에 살고 있는 어린 아이들의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 건강한 사회라는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대표자 발대식에 여러분들이 오셨다. 이해되세요? 네. 그럼 대표자 발대식에 오셨으니까 한번 크게 박수를 쳐야죠. 가장 첫 번째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바로 물에 대한 관련된 내용이에요. 물에 대한 내용을 다 잘못 알고 있어요. 지금 현재는요, 이 참석하신 분들 중에서 물을 안 먹어서 건강이 나빠진 사람도 있고 물을 먹어서 건강이 나빠진 사람도 있습니다. 하루에 물을 몇 리터 먹는 게 좋다고 알고 계십니까? 자, 이게 방송의 힘입니다. 얼마나 많이 들었으면 내가 얘기하자마자 즉각 바로 대답이 나왔어요. 그런데 하루에 물을 2리터를 꼬박꼬박 먹으면요, 건강이 매우 나빠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물은 우리 몸속으로 들어올 때 물로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음식을 통해서도 물이 들어와요. 채소나 과일의 90%가 물입니다. 여름철에 즐겨 먹는 과일이 뭐죠? 수박. 더운 날 말이죠. 얼음 넣어가지고 수박 화채 만들어서 배가 터지도록 먹은 그날도 또 물 2리터 먹어야 된다고. 의무감 가진 사람들. 꾸역꾸역 먹은 날은 물을 많이 먹었단 말이에요.
수박과 물 합쳐서 내 몸에 맞는 물량을 먹어야 돼요. 우리 몸에, 여러분 몸무게 70%가 물입니다. 지금 다 이건 물통들이죠. 물통. 70% 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의지에 관계없이 호흡담, 소변, 대변을 통해서 일정량의 물이 몸 바깥으로 빠져나가는데 빠져나가는 양만큼의 물을 보충해 주는 것은 인간으로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기본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안 지켜요. 왜? 물맛 없다고. 바쁘다고. 물이 빠져나갔는데 물이 들어오지 않게 되면 모든 혈액이 찐득찐득해집니다. 혈액은 영양성분 공급, 노폐물 배출, 면역세포를 데리고 다니면서 온갖 구석구석 가서 암세포를 잡아먹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암화로분들의 공통 분모가 평소에 물을 작게 먹는 습관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물을 많이 먹으면 많이 먹을수록 또 좋다고 알고 계시는 분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내 몸속으로 들어오는 전체 물량을 계산할 방법이 그렇게 정확하게 없어요. 그런데 자연이 우리한테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몸은 기가 막히게 필요한 양의 물을 먹는 방법을 알려주는 메커니즘이 작동이 되고 있어요. 자, 여러분 화장실 갔는데 소변 색깔이 노란색으로 짙게 나왔다. 뭐 하라는 거예요? 물 먹어라. 몸에서 물이 빠져나가서 뭔가 나쁜 일이 생기려고 하는데 그것도 모르고 막 웃어서 하면서 까불랑거리고 돌아다니니까 말이죠. 얘야, 내 좀 살자. 물 좀 먹어주사. 몸이 살려고 여러분한테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그때 물 한 컵을 먹게 되면은 금방 바로 소변 색깔이 옅은 노란색으로 바뀌어요. 그런데 이 중에 비타민 B나 종합 비타민을 드시게 되면 소변 색깔이 노랗게 나올 수 있는데, 그 노란색은 우리 지금 촬영 기사님 잠깐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우리 촬영 감독님 잠깐. 저런 색깔이에요. 저 노란 색깔이에요. 센 노란색, 밝은 노란색. 그런데 물 부족 노란색은 누런 황토색이라서 금방 표시가 납니다. 자, 물을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소변 색깔이 어떻게 될까요? 네? 아니, 소변 색깔이 하얗게 된다고요? 투명하게 됩니다. 노란색이 사라지는 거예요. 투명한 색깔이 되면 어떻게 한다고? 내가 물을 많이 먹는구나. 물을 적게 먹으면 금방 옅은 노란색으로 바뀌어요. 그런데 아까 우리 몸의 70%가 물이라고 그랬잖아요. 내 몸무게가 70kg이라면 49kg의 물이 내 몸속에 있는데 그냥 물이 아니에요. 0.9% 소금물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사람들이 소금을 워낙 많이 먹기 때문에 저염식에 대한 강의가 굉장히 그동안에 많이 했었어요. 근데 고염식도 나쁘고 저염식도 나쁘고 자기 몸에 필요한 양 0.9%의 소금물의 농도를 유지할 만큼의 소금은 내가 먹어줘야 되는 거예요. 물만 계속 많이 먹고 소금을 먹지 않으면요, 오히려 몸속에서 소금 양이 작아지면 건강이 나빠집니다. 왜? 소금은 면역력과도 관계가 있어요. 너무 많이 먹어도 안 되고 너무 작게 먹어도 안 되고. 자, 그러면은 소변 색깔을 가지고 물 먹는 양은 내가 체크를 했는데 소금은 어떻게 될 거냐? 소금은 어떻게 측정할 방법이 없죠. 그죠? 세계보건기구에는, 전 세계적으로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어른들인 경우에 하루에 5g의 소금은 먹어야 한다. 5g은 티스푼, 차 숟가락으로 한 숟가락 정도가 소금이에요. 근데 그것도 양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죠. 내가 고염식인지 아닌지는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평소에 국이나 찌개를 먹을 때 국물을 다 먹는 사람은 고염식입니다. 그분들은 저염식을 하셔야 돼요. 내가 라면 끓여가지고 면 건져 먹고 난 다음에 국물에다 밥 말아 먹는다? 고염식이에요. 이분들은 저염식을 하셔야 돼요. 그럼 저염식인 사람 내가 어떻게 한다? 내 몸에 일반적으로 고염식에서 소금이 가장 많이 공급되는 부분이 음식인데, 찌개의 국이나 국의 국물이 소금이 제일 많이 들어오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가공식품. 가공식품이 여러분 생각보다는 소금이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라면 한 개에 5g의 소금이 포함되어 있어요. 라면 한 개. 라면 한 개만 먹으면 벌써 하루치를 초과하는 거예요. 왜? 라면 먹을 때 꼭 김치 같이 먹으니까. 그죠? 가공식품을 잘 안 먹거나 또는 찌개나 국에 국물을 잘 안 먹는 사람은 하루에 5g의 소금을 먹기가 어려워요.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한다? 물만 먹었다면 5분 내지 10분 뒤에 바로 화장실 가고 싶은 사람. 화장실 가는 횟수가 너무 많은 사람은 몸속에 나트륨량이 작은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는 몸속의 소금량을 측정할 때 소변의 염도를 측정합니다.
병원에서는 소변의 염도를 측정해서 0.9에서 약 1.12% 정도 나오도록 소변의 염도를 구하는데, 여러분 소금 먹는 양 측정하려고 내 병원에 갈 수 없잖아요. 쿠팡이나 이런 데 인터넷을 뒤지면요, 약 만원 근처에 소변 염도기를 팔아요. 주로 중국산입니다. 염도를 사가지고 자기가 한번 소변을 종이컵에 받아가지고 소변 측정을 간혹 한 번씩 해보세요. 해보게 되면 그게 비록 이제 병원에서 사용하는 염도기보다는 정확도는 떨어지지만 내가 어느 언저리에 있는지, 내가 1.1 근처에 있는지 0.3 근처에 있는지 대충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면요, 표정들이 교수님 그럼 소금 뭐 히말라야 핑크 소금을 먹어야 합니까? 뭐 천연을 먹어야 합니까? 소금의 종류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왜? 필요한 것이 나트륨이기 때문에 어느 소금이나 나트륨은 다 있으니까요. 소금의 종류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저는 그냥 천연염을 추천합니다. 그래서 물을 정상적으로 먹을 때 소변의 색깔을 보고 먹어야 되지만서도 염도도 꼭 한 번쯤은 측정을 해봐야 된다. 병원에 가서 뭐 정기검진할 때 필요하다면 소변 염도를 거기서 병원에 측정해야 되는데, 염도 측정해보면요, 가장 재밌는 것이 아침에 기상해서 1시간에서 1시간 반 사이에 소변의 염도를 측정하면 다 염도가 낮아요. 왜냐하면 잠을 자다가 일어나서 온몸의 기능들이, 세포들이 정상세포로 작동이 되면서 그때 소금량을 다 필요로 하니까 빼나가니까 소변을 통해서 빠져나가는 염도가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처음에 일어나서 저는 요즘 이제 간장차라는 걸 마셔요. 간장을 아주 옅게 이렇게 따뜻한 물에 좀 넣어서 한 컵을 마시는데 저는 그게 상당히 괜찮더라고요. 그러면은 교수님 저는 보이차 먹고 녹차 먹고 뭐 결명차 먹고 뭐 이건 어떡합니까? 자, 물 이외의 모든 건 다 차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차는 차같이 드시고 물은 물같이 드시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우리나라 사람은 차는 물같이 벌컥벌컥 먹으면서 물은 차같이 홀짝홀짝 성의만 표시해요. 자, 차는 차같이 드시고 물은 물같이 먹으면서 뭐를 조정한다? 소변 색깔을 보고 마시는 양만 조절하시면 얼마든지 즐기셔도 좋습니다. 마시는 전체 양의 문제예요. 이해되셨어요? 실제로 내가 암 환우분들 대상이라면 제가 이 강의를, 고기 강의를 하려고 했는데, 여기서 고기 강의를 하는 건 좀 실례라 끌 것 같아가지고, 해드릴까요? 우리나라는 고기 때문에 비극이 계속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비극. 자, 나는 내가 손 들으라 얘기 안 할게요. 이 중에 고기를 매일 먹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죠? 없어서 못 먹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일주일에 한두 번 먹는 사람도 있고, 또는 나는 채식주의라 가지고 두세 달 만에 한 번 먹는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두세 달 만에 한 번 고기를 먹는 사람도 육식 과다 섭취를 하고 있어요. 교수님 말 잘못한 거 아니에요? 매일 먹는 사람이 육식 과다지, 어떻게 한두 달에 한 번 먹는 사람이 어떻게 육식 과다냐? 고기에 대한 기본을 모르는 거예요. 고기는 우리 몸에 단백질을 공급하는 공급원이에요. 물론 단백질은 식물성 단백질도 있고 동물성 단백질도 있는데, 이 피부, 살갗, 단백질이에요. 머리카락이 단백질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하루에 필요한 양의 단백질이 있다는 말이죠. 이걸 전 세계 수백 명의 과학자들이 수십 년간 연구를 해서 사람에게 하루에 필요한 단백질 양이 얼마일까 해서 세계보건기구에 현재 공시가 되어 있습니다. 어른들의 경우에 자기 몸무게 1kg당 하루에 필요한 단백질이 0.8g. 0.8g. 그럼 내 몸무게가 60kg이라면 하루에 필요한 단백질이 몇 g이죠? 60 곱하기 0.8, 48g의 단백질이 하루에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오늘 회식을 해서 100g의 단백질을 먹었어요. 그럼 초가 얼마나 초과됐죠? 52g이 초과됐죠. 초과된 52g의 단백질이 내일까지 내 몸속에서 단백질로 저장이 될까요? 안 될까요? 여기서 대한민국의 비극이 시작됩니다. 왜? 여러분 포함해서 대한민국 5천만 원 거의 대부분 다는 많이 먹으면 많이 먹을수록 좋다. 그 이유가 뭐예요? 내가 먹었던 초과된 양도 내일까지 저장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몸의 기본은 초과된 단백질을 우리 몸에 저장하는 방법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한다? 힘들게 분해해서 좋은 거 나쁜 거 만들어내고 난 다음에 소변, 유리아라는 성분을 다 빠져나가면서 그날은 다른 날에 비해서 소변이 뿌옇고 거품도 많이 나온 날이에요.
어떻게 우리 몸의 기본이 초과된 단백질 저장이 안 될까? 초과된 단백질이 저장이 된다면 내가 회식할 때 가서 와장창 먹어놨다가 내일 빼쓰고 모레 빼쓰고 돈도 절약하고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밥떡, 고구마, 감자 같은 탄수화물은 초과되는 양은 우리 몸에 저장이 돼야 안 돼요. 이건 저장이 됩니다. 뭘로 바뀌어요? 지방으로 바뀌어가지고 그놈의 살살 뱃살부터 살살 왜 탄수화물은 초과된 탄수화물은 지방으로 바뀌어가지고 우리 몸에 저장이 되는데 초과된 단백질은 저장이 안 되냐? 그걸 여러분이 따지면 안 되지. 그게 자연의 법칙인데. 그럼 인간이 해야 될 게 뭐예요? 자연의 법칙대로 따라서 살아야지. 왜 그러면 우리나라가 고기를 많이 먹으면 좋다고 알고 있느냐? 우리나라에서는 매우 긴 시간 동안에 고기는 부자의 상징이었어요. 부자들만 먹었어요. 지금 현재 연세 78 되시는 어르신들은요, 현재 고기에 대해서 뭐예요? 한이 맺혀 있어요. 한이 맺혀가지고 자기 현재 50대 아들, 딸 키울 때 자기 입에 하나 고기 안 먹더라도 애들한테 고기 하나 더 먹이려고 한이 맺혀가지고. 그 50대가 지금 10대, 20대 손자 세대 키울 때 그대로 물려받아가지고 고기는 많이 먹으면 많이 먹어서 좋다라고 교육을 그렇게 시킨 거예요. 더군다나 더 웃기는 게 있잖아요. 아까 60kg의 몸무게가 하루에 필요한 게 몇 g이라고 했죠? 48g이라고 했죠? 48g. 단백질이 들어오는 소스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고기만 들어오는 줄 알아요. 자, 여러분들 안심 스테이크가 보통 1인분이 150g 정도죠. 안심 스테이크라는 그 소고기에는 약 30%의 단백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150g의 안심 스테이크 고기 1인분을 먹으면 얼마예요? 45g의 단백질이 들어와요. 벌써 48g은 거의 같이 갔죠. 자, 밥 먹는 사람, 고기 먹는 사람도 밥을 먹죠. 보통 식당에서 스테인리스 그릇에 있는 밥이 보통 200g이에요. 200g 속에 단백질이 16g이 들어있어요. 그럼 밥 한 그릇에 고기 하나 1인분 먹으면 벌써 오버됐죠. 또 고기 먹는 사람만 나물 먹어야 된다고 시금치도 먹고 하는데 시금치 속에 100g 중에 4g의 단백질, 브로콜리 속에 100g 중에 4g의 단백질, 숙주나물 속에 100g 중에 8g의 단백질. 이 식물성 먹거리 중에 단백질이 그렇게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도 여러분 계란 왜 먹어요? 물어보면 다 단백질 때문에 먹는데. 계란은 무게가 약 50g인데 그 속에 포함되는 단백질은 5g밖에 안 돼요. 계란을 먹으면서 단백질 먹는다고 얘기하면서 숙주나물 먹으면서 단백질 얘기한다고 아무 소용 없어요. 무슨 얘기예요? 단백질은 꼭 동물성만 있는 게 아니다. 우리나라 사람의 머릿속에 뭐가 박혀 있어요? 단백질 하기도 무조건 고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히려 단백질 집은 이제 하루에 밥을 골고루 하루 세 끼 밥만 3그릇 먹더라도 밥 한 그릇에 18g의 단백질이 포함되면 아침, 점심, 저녁 3그릇 먹으면 얼마예요? 54g의 단백질이 들어요. 밥 3그릇으로. 이게 지금 기본을 몰라서 그런 거죠. 그래서 참 안타깝지만 전 세계에서 고기를 그렇게 작게 집어넣고 물을 그만치 많이 집어넣는 소고기국이라는 음식이 우리나라만 있어요. 식구는 많지. 고기는 비싸지. 그냥 멀건 국물 하니까 미안하니까 거기다 무숭숭 썰어넣고 쪽파도 이거 대파 집어넣고 콩나물 와장창 집어넣어가지고 말이죠. 기름 둥둥 또 나물국 먹고 그날 밖에 나가서 고기국 먹었다고. 그날 고기 누가 먹어요? 할아버지나 아버지나 드시고 애들은 그냥 기름 쪼가리 하나 먹으면 땅 잡은 날이에요. 한두 달에 한 번 고기 먹는다고 얘기하시는 엄마가 아이들을 데리고 한두 달 만에 한 번 고깃집에 갔습니다. 엄마가 애들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왜? 미안하잖아, 그죠? 옆집 엄마는 고기를 좋아하니까 매일 애들한테 닭다리 튀겨주고 돈가스 해주고 함박스테이크 만들어주고 하는데 엄마가 안 먹으니까 애들 몇 개월 만에 한 번 고깃집 데리고 가서 엄마가 인심 써야죠, 그죠? 미안하니까. 그저 자기 입에 하나 안 들어가더라도 그저 말이죠, 상추에 사가지고 입에 넣어주고 젓가락 숟가락 위에 얹어주고 그거 맛있게 찹찹찹찹 먹는 거 보기만 봐도 흐뭇한 게 우리 어른들의 심정인데 한두 달에 한 번 가서 실컷 먹은 그 양이 하루치를 초과했어요. 고기를 매일 먹던 일주일에 한 번 먹던 하루에 한 번 먹던 하루치만 먹어야 하는 거예요. 내일 필요한 48g 언제 먹어야 합니까? 내일 먹어야 하는 거예요. 모레 필요한 48g 언제 먹어야 돼요? 모레 먹어야 하는 거예요. 바로 이 고기에 대한 욕심, 탐욕. 왜? 일단 우리나라 사람들 고기 보면 눈빛이 바뀌죠, 그죠? 다른 사람이 무엇가 싶어가지고 그냥 포크로 그냥 찍어놓고 보는 욕심. 이 욕심이 현재 우리 젊은이들의 인생을 다 망치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욕심. 뭐든지 간에 도가 지나치면 안 된다는 거죠. 고기 아침, 점심, 저녁 중에서 주로 언제 먹습니까?
저녁입니다. 대한민국 대단한 나라예요. 어떤 나라예요? 24시간 음식을 배달해주는 나라. 그것도 전국 방방 곳곳에서. 이런 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디 이런 나라가 있어요? 10년 전에 야식은 거의 라면이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지금은 뭐예요? 전부 고기예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밥떡, 고구마 강자 같은 국수, 떡 같은 음식을 먹게 되면, 탄수화물을 먹게 되면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약 2시간 정도가 소화가 돼요. 그런데 고기는 소화 속도가 느립니다. 3시간, 4시간 걸려요. 그래서 옛날에 어르신들이 얘야 고기 좀 먹어봐라 든든하다. 고기가 좋아서 든든한 게 아니고 소화가 안 돼가지고. 요즘 밤에 애들이 학교 갔다가 수능 준비한다고 학원 갔다가 11시, 12시에서 쭉 늘어져서 들어오면 엄마가 그 밤중에 애들 위해서 뭐 해준지 아세요? 애들 제일 좋아하는 거, 돈가스, 닭다리 튀긴 거. 또 엄마가 한마디 붙입니다. 얘야 이거 사온 거 아니야. 엄마가 직접 만든 거야. 그 밤중에 고기를 먹었어요. 소화속도 느린다 그랬죠. 또 내일 아침 일찍 출근해가고 학교 가야 되니까 12시에 가서 침대 가서 코 드르릉 골고 자면서 장한테는 야근을 시킵니다. 너는 고기 소화시켜놓고 자거라. 여러분들이 주무시는 동안에 장은 계속 일을 합니다. 장은 밤에 잠을 자야 합니까? 자지 않아도 됩니까? 자야만 합니다. 그게 자연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낮에 해가 있고 밤에 달이 있는 거예요. 장이 밤에 잠을 못 자니까 면역세포가 힘이 없어요. 지금 대한민국이 전체가 나이에 관계없이 얼마나 장을 밤에 야근시킨지 몰라요. 면역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 질문하면 여러분 웃을 거예요. 고기 구워 먹는 게 맛있나요? 삶아 먹는 게 맛있나요?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런데 꼭 기억하세요. 이 세상에 절대로 공짜가 없습니다. 구워 먹는 너무 심각한 대가를 치르는데, 자, 고기를 굽게 되면은 불맛이라 그래 직화불에 굽게 되면 고기가 조금이라도 깨알 만큼이라도 타죠. 까맣게. 그 탄 부분을 조금이라도 탄 부분을 제가 끊어서 저희 연구실에서 분석해 보면요. 벤조피렌이라는 1군 발암물질. 1군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그거 먹으면 암세포 생긴다예요. 지금까지 제가 검은 고기 좀 먹었는데요. 괜찮은데요? 자, 검은 고기 먹고 괜찮은 이유는 여러분들이 면역력이 정상을 유지하고 있다면은 항상 면역세포는 암세포를 100% 다 잡아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암환자분들 대상으로 강의를 할 때도 말이죠. 아무리 병원에서 치료 포기한 말기 암 환자다 하더라도 자기의 면역력을 원래대로 회복하게 되면 지금보다는 더 나빠지지 않는다. 지금보다는 증세가 더 나빠지지 않는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게 우리 몸의 엄청난 능력이라고요. 제가 전 세계에, 저희 가정이 그런 아픔을 겪을 때 제가 전 세계에 치료 포기한 말기 암 환자들 케이스를 직접 다 듣고서 제가 직접 그 외국까지 갔어요. 가서 비법도 배우고 뭐 다 했는데, 치료 포기한 말기 암 환자들의 공통분모가요. 공통분모가 마음의 자세가 바뀌었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삶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헌신, 봉사, 희생하는 삶으로 다 바뀌었어요. 그게 공통분모더라고요. 제가 전 세계에 그 말기 암 환자들, 병원에서 치료 포기하는 암 환자들이 극적으로 희생한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통계를 보니까. 그런데 문제는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그때 먹었던 검은색 고기의 한 점에 그 검은색 고기가, 암세포는 보통 금방 안 자라요. 5년, 10년, 15년, 20년 뒤에 자라는 거예요.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그때 먹었던 검은색 고기가 그 사람의 운명을 바꾼다는 말이죠. 제가 요즘 말이죠. 20대, 30대, 40대 젊은 부부들 로망이 캠핑 가는 거지 않습니까? 애들하고 같이 가서 캠핑 간다 하게 되면 일단 와이프는 마트에 가서 냉동 삼겹살 삽니다. 남편은 철물점에 가지고 그 은빛을 띠는 철물하고 그 다음에 숯을 싸야 되는데, 숯 중에서 가격 제일 싼 게 뭔지 아세요? 번개탄이에요. 그게 제일 싸요. 그거 가지고 가가지고 캠핑장에 가지고 돌 해가지고 밑에 번개탄 피워가지고 그물만 얹어놓고 삼겹살을 굽는데, 인간으로 해서는 안 될 짓을 하고 있는 거지. 어떻게 감히 부모가 그 은빛 나는 그 부분들은 중금속, 녹슬지 말라고 중금속으로 그냥 밴드 치려는 거라고요. 번개탄은 뭘 요리하는 데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연탄 불을 붙이기 위한 것이지, 그게 가장 나쁜 폐목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제일 나쁜 가스가 제일 많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먹거리 부분에서 너무 좀 무지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 1960년대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건강한 먹거리가 뭘까요? 1960년대에는 어떤 먹거리가 제일 좋았을까요? 국민소득 70달러대입니다. 1년에 10만 원 가지고 먹고 살 때. 뭐예요? 양 많은 음식. 그죠? 양 많은 음식이 최고예요. 그래서 머슴밥, 고봉밥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피나는 노력을 해서 경제 발전이 이뤘어요. 좀 잘 살고 난 다음에 여러분 어떤 음식을 찾아다녔어요? 어떤 음식? 맛있는 음식. 차가 있으니까 말이죠. 자동차 타고 1시간, 2시간씩 차 몰고 가가지고 또 앞에 가서 기다리네. 줄 서가지고 기다리는 맛있는 음식. 지금 현재, 오늘이 2025년 10월 17일인데 지금 현재 여러분들은 어떤 먹거리를 찾아서 다니시나요? 그런 의례적인 얘기 말고 현재 여러분들 집에서 어떤 먹거리를 찾아서 다니세요? 네? 건강한 먹거리. 그렇죠? 건강한 먹거리. 지금은 다 초점이 건강한 먹거리야. 맛있는 것도 좋은데 기왕이면 건강했으면 좋겠다. 그렇죠? 자, 여러분 현재 집에서 매일 먹고 있는 건강한 먹거리 어떤 게 있어요? 예를 들면 뭐예요? 야채. 또 뭐예요? 아니 지금 집에 먹고 있는 거 지금. 자, 현미는 건강한 먹거리 아니에요? 현미 건강한 먹거리예요. 왜냐하면 현미를 깎아서 백미를 만들어요. 그죠? 영양학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현미를 100이라고 본다면요, 백미는 5밖에 안 돼요. 95를 깎아내 버렸어요. 왜 깎아냈어요? 맛을 위해서 깎아냈거든요. 백미 금방 토정한 거 말이죠. 기름 잘잘잘 흐르는 거 그냥 김 한 장 얹어서 먹어보세요. 그냥 막 기가 막히게 맛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빵을 먹을 때도 통밀빵을 먹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요즘 좀 한창 또 우리 젊은 교수가 나와가지고 저속노화라는 말 바람에 뭐 그냥 귀리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잡곡밥도 난리가 났어요. 자, 나는 지금 현재 뭐 현미를 포함해서 잡곡밥을 지금 조금이라도 먹고 있다. 손 한번 들어봐 주시죠. 뭐 지금 다 먹네. 오늘은 그냥 잡곡밥 먹는 사람 모신 거예요? 지금 방금 잡곡밥 먹는다 손 드신 분 있죠? 전부 다 100% 제가 생각할 때는 독약을 먹고 있습니다. 독을 먹고 있어요. 아니, 교수님 조금 전에 현미가 과학적으로 영양성분이 100이라 그랬는데 갑자기 독이라뇨? 여러분,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은 우리 몸에 들어가서 지나가는 통로가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소화가 되어서 우리 몸으로 들어오면 약이에요. 소화가 안 되면 그냥 덩어리 그대로 대장으로 넘어갑니다. 대장 속에서 항문으로 대변으로 나올 때까지 하루나 이틀 동안에 대장의 온도가 40도예요. 부패가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약이 되느냐, 독이 되느냐. 기준이 뭐라고요? 소화가 되느냐, 안 되느냐.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소화가 되지 않으면 전부 독입니다. 이걸 우리 암환자분들이 가장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저희들도 그런 시행착오를 겪었는데 암환자분들은 지금 보면 노트가 이만큼 두꺼워요. 왜? 좋은 거 그저 찾아서 계속 기록하면서 그걸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그게 소화가 되지 않게 먹으면 독이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소화가 되지 않으면 독이 됩니다. 자, 모든 종류의 잡곡밥이나 현미나 모든 종류의 곡류는 말이죠, 탄수화물이라고 해요. 탄수화물은 소화가 되게 되면 작은 입자, 포도당으로 바뀌어야지만 소화가 된다고 얘기합니다. 포도당이 되어야지만 작은 입자가 되어야지만 우리 장 속에서 소장에 있는 구멍을 통해서 우리 혈액으로 들어온다고요. 그래야 약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탄수화물이 포도당으로 변하려면 탄수화물 분해 효소, 아밀라제라는 분해 효소가 있어야지만 이게 소화가 돼요. 아밀라제는 여러분 위에서 나오지 않아요. 어디에 있어요? 침 속에 있습니다. 침은 언제 나와요? 씹을 때만 내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잡곡밥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좋은 현미밥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좋은 통밀이라 하더라도 먹을 때 씹지 않고 먹으면 뭐예요? 다 독이 되어버려요. 씹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안 씹을까 싶어서 걱정이 돼서 여러분 입속에다가 치아를 무려 32개나 박아놨어요. 근데 치아 없어요. 그냥 삼킵니다. 핑계 될까 싶어서. 32개. 32개 중에서 송곳니가 4개, 앞니가 8개, 12개를 빼면 맷돌과 같은 어금니가 여러분 입속에 20개나 박혀 있어요. 맷돌과 같은 어금니 20개가 있는 이유가 뭐예요? 씹어라. 입속에 들은 음식은 안 씹고 말이죠. 옆에 사람만 계속 씹어대고 있어요.
음식을 씹고 먹느냐 씹지 않고 먹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건강이 나쁘면 나쁠수록 음식은 천천히 먹어야 합니다. 씹어서 씹는 작용은 뭐예요? 침을 많이 내는 거예요. 침을. 그죠? 이해되셨습니까? 근데 오늘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또 제 얘기 듣고 집에 가서 한번 이제 마음 먹고 저녁에 저녁 먹을 때 혐의밥 내놓고 잡곡밥 내놓고 씹으려고 이제 독한 마음 먹었어요. 내가 30번 씹을까 50번 씹을까 독한 마음 했는데 딱 집어넣어가지고 3번 4번 씹으면 벌써 목구멍을 막 넘어가는 거예요. 이 습관이 돼 있어가지고 또 혀 가지고 막 목구멍을 막아가지고 막 못 넘어가게 해가지고 씹으니까 숟가락 넣을 때마다 스트레스예요. 이게 금방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씹는 습관이 되어 있지 않는 분들은 어떻게 이 습관을 고치느냐면은 밥을 먹기 전에 먼저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샐러드 한 접시를 먼저 먹습니다. 그러면은 밥을 아무리 빨리 먹는 사람도 그 야들야들한 양상추 안 씹고 목구멍으로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씹어야 돼요. 당근 안 씹고 목구멍으로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안 넘어가죠. 씹어야 됩니다. 즉 한 그릇의 샐러드를 가지고 최소한 한 1년 정도는 걸려요. 즐겁게 씹을 정도까지. 그렇게 해서 자기 자신을 훈련을 시키는 연습. 이게 바로 이제 태초 먹거리에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바람 인자, 바람 원인을 얘기해 주면서 습관을 바꾸도록 이제 하는 부분이 태초 먹거리 주 프로그램들입니다. 자, 결국은 이제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이 가장 타켓이 됐잖아요. 전 세계에서 지금까지 모든 방송에서 이런 건강 강의를 하게 될 때 지금까지 전부 다 건강하고 맛있는 음식이 뭐다 이거 먹으면 치료된다 뭐 한다 여기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데 저는 그게 아니에요. 아무리 맛있고 아무리 치유가 된다는 기능성 식품이 있다 하더라도 소화가 되지 않게 먹으면 독이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교수는 면역력 자꾸 얘기하는데 그거요. 홍삼 먹으면 면역력 올라가고요. 그 어디 뭐 건강보조식품 회사 비싼 거 먹으면 면역력 올라간다는데요. 사실이에요. 면역이 올라가는 그 진세노사이드라는 성분이 있다고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모르는 게 뭔지 아세요? 그 면역력 올라가는 홍삼을 먹을 때 아침에 부부싸움을 하고 먹으면 효과가 없어요. 면역력이라는 것은 한 가지 단순한 상황이 아니고 인간의 전체,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밥을 먹으며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밥을 먹으며 내가 어떤 상태에서 밥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 음식이 소화가 될 수도 있고 소화가 될 수도 않을 수도 있는데 지금까지는 이거 먹으면 좋다, 저거 먹으면 좋다, 이거 먹으면 뭐 나빠진다, 이거 먹으면 뭐 좋아진다 여기에 초점을 맞춘 부분들은 아주 단순한 1차원적인 얘기다 이 말이죠. 이제는 소화가 되게 먹어야 된다. 자, 그러면은 이 지구상에서 소화가 가장 잘 되는 음식이 뭘까요? 바로 발효 음식입니다. 발효 음식. 발효 음식의 특징이 뭐예요? 소화가 잘 되게 하는 거예요. 왜? 바깥에서 미생물들이 이미 분해를 좀 시켜놓은 거예요. 근데 이 미생물들이 세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장 속에는 약 30조 개 이상의 세포가 있어요. 유익균, 유해균, 충광균. 유익균이 많으면 어떤 먹었던 음식도 다 약이 되는데 유해균이 많은 상태에 먹으면 어떤 음식도 다 독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현재는 우리나라가 젊은 층들이 먹는 거의 대부분의 음식 종류가 유해균이 좋아하는 정제당과 정제탄수화물이 너무 많아요. 자, 균 얘기하게 되면은 장내 미생물 얘기하게 되면 이제 발효 음식이잖아요. 발효 음식의 특징이 뭐예요? 소화가 잘 된다. 단백질 걱정해가지고 뭐 두부 먹고 두유 먹고 많이 하시는데 그거 단백질이에요. 소화가 잘 안 돼요. 특히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소화력이 떨어지게 되면 두부나 두유 먹고도 거북해 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걸 발효를 시키게 되면 청국장, 된장, 간장은 뭐예요? 95%가 소화가 돼요.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유익균. 자, 유익균 하게 되면은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래서 제가 지난 10년 동안에 발효에 대한 연구, 지난 15년 동안에 발효에 대한 연구를 굉장히 많이 집중적으로 하면서 우리나라의 전통 음식, 김치, 청국장, 된장, 간장을 먹자라고 방송에 나서 굉장히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좀 더 들어가 보니까요, 이런 문제가 있어요. 청국장 매주를 만들 때 친환경 지플을 이용해서 만듭니다. 거기는 좋은 균만 있을까요? 나쁜 균도 같이 있을까요? 같이 있어요. 자, 경상도 집에 있는 균하고 전라도에 있는 집의 균하고 같을까 틀릴까요? 틀려요. 올해 균하고 내년 균하고 같아요? 틀려요? 틀려요. 그래서 우리나라 된장, 간장이 전 세계적으로 한 번도 상품화가 된 적이 없어요. 왜? 맛을 균일화 시키지 못해요. 꼬리꼬리하게 냄새 날 때, 꼬리꼬리한 냄새는 무조건 부패예요.
냄새가 나면 안 됩니다. 법이 없어요. 아무나 만들어서 장에 팔 수 있어요. 큰 마켓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온라인 쇼핑몰에 이런 데 팔면 법이 있는데요. 개인이 만들어 파는 건 법이 없어요. 여러분 시장 마트에서 반찬 가게 하시는 분들 뭐 일일이 된장, 간장, 김치 만들 때 신고하고 하는 거 보셨어요? 법이 없어요. 지멋대로입니다. 잡견 처리가 특히 전혀 안 돼 있어요. 소독 살균 부분이. 그래서 현재 혐오식품이 되어 있는데 더 큰 문제, 메주를 띄워서 말릴 때 옛날보다는 지금 겨울에 날씨가 따뜻해졌어요. 비가 오기도 하고요. 곰팡이가 피네. 메주 보면 시커먼 곰팡이, 흰색 곰팡이, 회색 곰팡이, 붉은색 곰팡이, 푸른색 곰팡이, 별의별 곰팡이 다 쓰는데 장 담글 때 보면 뭐요? 그냥 수세미로 문질러서 그냥 담궈요. 저는 과학자이기 때문에 거기에 무슨 곰팡이가 좋은 거고 무슨 곰팡이가 나쁜지 저는 다 알아요. 근데 콩이 건조될 때 나오는 곰팡이 중에서 가장 나쁜 곰팡이가 아플라톡신이라는 곰팡이에요. 이건 뭐예요? 이건 먹으면 무조건 간에 암세포 생긴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식약처에서 매우 강한 법을 갖고 있습니다. 재래식 된장간장 팔 때는 반드시 식약처에서 아플라톡신을 분석해서 일정 수치 이상이게 되면 전부 폐기 처분하도록 굉장히 강력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중에 유통되는 재래식 된장간장 중에서 아플라톡신을 분석하는 상품이 불과 전체 양의 10%도 안 돼요. 나머지 개인이 그냥 다 판매하는 것들은 다 아플라톡신을 전혀 분석하지 않습니다. 현재 이 문제 때문에 우리나라의 된장간장이 현재 거의 사장이 될 정도로 현재 문제가 있습니다. 왜? 특히 너무 어려워요. 힘들어요. 요즘 30대, 40대 젊은 부부들한테 이거 된장간장 담궈 먹자 그러면 돼야 안 돼요? 난리가 나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콩의 원산지라는 걸 아세요? 한병도와 만주지역에서 콩이 전 세계로 콩이 펼쳐나갔습니다. 한병도 위에 흐르는 강 이름이 뭡니까? 두만강. 두자가 콩두자입니다. 만자가 가득 찰 만자예요. 그 추운 지역에 강에 콩이 얼마나 많았으면 두만강이라고 부르니 대한민국에서 지금까지 한국 사람들은 지금까지 단백질 공급원이 고기가 아니에요. 지금까지 콩 먹고 지금까지 살았다고. 요즘 젊은 애들 10대, 20대 콩을 먹어야 안 먹어요? 전혀 안 먹습니다. 콩 대신에 전부 고기로 바뀐 것이 20세에서 49세 젊은 세대 대장 환자 1등의 주범이에요. 그래서 제가 젊은 친구들한테 고기 먹지 말자 하게 되면 또 안 따라오니까 현재 걔네들이 먹고 있는 고기의 25%를 콩 단백질로 바꿔주자라는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말이죠.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좋은 균만 싹 뽑아가지고 나또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나또가 균 이름입니다. 근데 이게 워낙 유명해 돼요. 제품 이름이 됐죠. 온도, 습도, 시간 맞춰가지고 과학과 표준화시켜서 전 세계를 잡아버렸어요. 제가 이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생면부지에 순창 군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군수님, 순창군이 발효로 유명하고 고추장으로 유명한데 고추장을 가지고서는 아이들 장 건강을 좋게 해서 대장암 예방하는 데는 좀 부족합니다. 초등학교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청국장 된장 간장을 좀 개발하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전 재래식 된장 간장 이 문제점 아플라톡신부터 시작해서 담그는 거 어려운 거 이거 좀 해결합시다. 처음에 군수님이 웃더라고요. 어른 담그는 청국장을 어떻게 애들한테 먹이려고 합니까? 그냥 오신 김에 차나 한잔하고 가시죠. 그냥 녹차 한잔 먹고서는 제가 3년을 따라다니면서 설득을 시켜가지고요. 순창군하고 공동연구를 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통 청국장 하게 되면 어딜 가야 되죠? 농림부를 가야 되죠. 저희들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제 이름도 한국형 글로벌 장건강 프로젝트예요. 왜 과기부냐? 우리 조상들의 이 놀라운 뛰어난 기술을 과학화시키고 표준화시켜가지고 젊은 세대 대장암 환자 전 세계 1등의 불명에서 탈출하게 하겠다. 둘째, 지금 전 세계를 현재 낫도 기코만 미소가 다 잡고 있는데 이걸 이길 수 있는 과학적 근거를 만들어서 K푸드의 세계화에 기여하겠다. 무려 연구비를 50억을 받았습니다. 5년 동안에 50억을 받아서 5개 대학교와 함께 어마어마한 연구를 했어요. 우리나라 발효 음식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 현재도 시중에 낫또라고 팔리고 있는 제품이 있죠. 이건요, 일본에서 낫또균을 수입해 와서 한국에서 발효해야지만 제품에다가 낫또라는 이름을 쓸 수 있도록 허락을 해놨어요. 저는 이것도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왜 한국 사람이 일본균을 먹어야 하느냐. 분명히 우리나라에서 수천 년간 내려온 한국 전통 토종균주가 있을 텐데 그래서 순창군이 이런 걸 잘해요. 전국에 있는 모든 된장 간장통을 수만 개 있는 걸 다 뒤져가지고 한국 전통 토종균주
낫도를 이길 수 있는 균주, 그리고 면역력, 장 건강을 개선하는 균주를 찾아가지고 특허를 받았습니다. 이 재산이 우리나라 재산이기 때문에 특허권은 순창군이 소유하고 있고, 특허권은 순창군이 소유를 하고 있고, 태초목걸에서 독점 사용권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발효 연구를 진행을 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냄새 나는 청구장을 만들었어요. 찌개 끓여가지고 애들한테 먹자 그러면 초등학교 애들이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안 먹죠. 걔들이 왜 먹어요, 그거를. 치즈하고 피자 있는데. 엄마가 옆에서 안타까워서 얘야 이거 이계호 교수님 국가가, 걔들이 이계호 교수를 어떻게 알아요? 자기 입맛에 맞는 걸 선택하는데. 이제는 아무리 건강한 음식도 맛이 없으면 안 돼요. 맛이 있어야 합니다. 그럼 애들한테 찌개 끓여 먹자? 아니에요. 다른 방법 사용했습니다. 믹서기에다가 냄새 안 나는 청정 분말 집어넣고 바나나 집어넣고 드링킹 요거트나 귀리 우유 집어넣어가지고 휙 돌려가지고 쉐이크를 만듭니다. 맛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가 막히게 맛있습니다. 기가 막히게 맛있어요. 지금 현재 포항과 제천에서 카페에서 이걸 메뉴로 팔고 있는데 난리가 났어요. 그 근처에 있는 변비 환자들은 다 일로 몰리고 있습니다. 장 건강 개선되니까. 아토피 애들 먹고 나니까 말이죠. 가려움증이 개선되기 시작하고. 쉐이크 만든 거 가지고 이렇게 아이스바 틀 있죠. 아이스바 틀 사가지고 아이스바 만드는 게 애들이 워낙 좋아해요. 저쪽 보면 제일 오른쪽에 틀 보면 발바닥 있죠. 저거 사느라고 집사람하고 좀 티격태격해서 왜 하필 발바닥이냐. 요즘 둘이서 발바닥 잘 빨아먹습니다. 쿠키, 빵. 제가 제 빵 학원도 다녔어요. 청정 분말을 집어넣는 쿠키가 맛이 있을까 없을까. 제가 직접 제 빵을 다녀가 직접 제가 쿠키를 만들어봐요. 또 인절미 바깥에 콩고물 묻죠. 콩고물에다 청정 분말 집어넣어가지고 인절미 만들어도 아무도 몰라요. 소스, 잼, 청정 분말 집어넣는 잼, 설탕 하나도 들어가지 않은 잼. 아이들이 그 속에 청정 분말 들어있는지도 몰라요. 제가 지난 추석 연휴 때 일본의 간장 공장을 좀 갔다 왔어요. 이쪽에 아이스크림이 보이죠? 저 일본에서 파는 거예요. 무슨 아이스크림일까요? 간장 아이스크림입니다. 일본에서는 간장 아이스크림을 팔아요. 기가 막히게 맛있더라고. 왜 우리나라는 간장 아이스크림이 없을까?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이 고초균, 전통적으로 내는 이 고초균은 강력한 파워를 갖고 있어요. 끓여도 안 죽어요. 냉동해도 안 죽어요. 분말도 만들어도 안 죽어요. 근데 어떤 문제가 있어요? 1년에 한 번 장당 보고 그 다음에 너무 어려워요. 지금 현재 1세대 명인들, 78 되신 명인들, 지금 그분들 돌아가시면요, 그 자식들이 이어서 할까요? 못합니다. 장독 청소하고 관리할 사람이 없어요, 시골에. 지금 현재도 외국인 노동자 아니면 장독 관리가 안 돼요. 거의 지금 소멸된 상태예요. 근데 더 큰 문제가 뭐예요? 곰팡이 독소. 콩 수천만 개 사가지고 된장간장 담궜는데 그 해에 겨울에 기후온난 때문에 날씨가 따뜻해가지고 아프라톡신, 품속에서 아프라톡신 나오면 전부 폐기 처분합니다. 명인들도 지금 이제 골치가 아파요. 해결 방법이 없어요. 곰팡이 자꾸 피니까 뭐예요? 자꾸 소금을 때려 넣네. 뭐예요? 짠맛. 그냥 한식, 재래식 무조건 짠맛이라는 인식밖에 없어요. 맛있다는 거 개념이 없어.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재래식 된장간장을 약 10에서 15% 먹고 있어요. 그럼 8, 90%는 뭘 먹고 있어요? 상업용 된장간장. 마트에서 파는 거. 상업용 된장간장은 균을 고초균을 사용하지 않고 황국균 사용합니다. 이 황국균은 일본 사람들이 만든 균이에요. 왜요? 사업적인 목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건 단일균이에요. 우리나라에 된장간장 만들 때 썼던 고초균 지표는 한 번도 지금까지 과학자들이 무슨 균을 사용했는지 어떤 균인지 보고된 적이 없습니다. 복합 미상이에요. 일본 사람들은 제품을 판매되니까 맛이 항상 똑같아야 하니까 단일균을 사용합니다. 그중에 황국균 사용하는 이유가 원가가 좀 싸져요. 발효기간이 짧아요. 그리고 맛이 단맛이 납니다. 옛날 여러분 몽고간장 기억하시죠? 그게 바로 황국균으로 발효시킨 거예요. 황국균으로 발효시킨 된장간장을 기꼬만 미소도 황국균을 발효했는데 이 된장간장을 양조간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디서 양조간장에 쓰이는 이 황국균 사용했구나. 그런데 이 황국균은 60도가 되면 다 죽어버립니다. 요리하는 과정에 전부 다 죽어버리고요. 일본의 그 유명한 기꼬만 미소도 맛 때문에 전 세계를 잡았지 그거 먹어서 기능성은 빵점이에요. 그런데 더 장을 싸게 만들려고
콩에서 식용유, 기름을 빼고 난 걸 탈지대두라고 얘기합니다. 탈지대두에다가 염산을 넣으면요, 이틀 만에 간장이 만들어집니다. 그때 염산을 사용했기 때문에 M3MCPD라는 발암물질이 나오는데, 여러분 인터넷에서 간장 뭐 이런 거 얘기 나오면, 발암물질 나오면 다 저 얘기예요. 이걸 산분해 간장이라고 그럽니다. 산분해 간장 하게 되면 여러분 안 사겠죠? 안 사니까 산분해 간장을 한 50%를 넣고 위에 황국균을 만든 양조간장 있죠? 이걸 섞어서 혼합 간장이라고 해서 현재 마트에서 이러면 살 수 있는 간장의 90% 이상이 전부 혼합 간장입니다. 혼합 간장은 뭐예요? 산분해 간장이 다 50% 이상 되어 있는. 뭐 샘표, 진간장이는 뭐니 다 혼합 간장이에요. 더 싸게 하려고요, 유전자 변형 콩을 사용합니다. 저는 과학자로서 유전자 변형 콩은 반대합니다. 자연의 법칙에 어긴 먹거리예요. 아무리 뭐 장점을 얘기하고 뭐 가격이 싸다 뭐 얘기를 하더라도 저는 과학자로서 자연의 법칙을 어긴 먹거리다. 보통 우리가 식물에서 품종 개량할 때 6종이라는 방법을 하는데, 이건 말이죠, 인간들이 A와 B의 식물의 유전자 또는 동물의 유전자를 자기 마음대로 칼질을 해서 레고같이 조각을 다 만들었어요. 그런데 1세대 유전자 변형 식품이 동물의 유전자와 식물의 유전자를 혼합했습니다. 이건 자연의 법칙에 어긋나는 거예요. 현재 우리가 상업용 된장간장 이렇게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초 먹고서 어떻게 바꿨다? 일단 고초균, 단일균이에요. 전 세계 어디서 간장을 담그더라도, 된장을 담그더라도 맛이 동일하다. 그리고 살아남는다. 끓여다 죽는다. 그리고 저희들은 김치통에 담그기 때문에 360을 언제든지 담글 수 있고 1인분도 담글 수 있다. 1년에 한 번 담글 필요가 없다. 내가 원할 때마다 담근다. 어린애도 담글 수 있다. 시설에 아무도 필요 없다. 빈 공간에 테이블만 있으면 된다. 더군다나 곰팡이 독소 문제 다 해결했다. 실제로 그러면은 맛은 어떠냐? 맛은 기가 막히게 좋다. 그럼 장 담그는 사람들 경제적인 이익은 어떠냐? 2kg의 메주를 담그게 되면 재료비가 약 9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걸 하게 되면 10kg의 된장간장, 여러분 구입하려면 거의 30만 원치의 된장간장을 직접 만드는 거예요. 빈 공간만 이렇게 있으면 돼요. 서서 그냥 만들어요, 김치통에다가. 초등학교 어린애들은 하고 있고요. 중학교 학교 교실에서 중학생들이 된장간장 만들어서 집에 엄마한테 선물로 갖다 줍니다. 옥천 중학교는 중학교, 고등학교 130명의 애들이 저렇게 만들었어요. 또 초등학교 애들이 이렇게 김치통에다가 만들어요. 심지어는 5살짜리 애들도 지가 먹을 된장간장을 지가 담굽니다. 엄마 도움 없이. 요즘 얘들 난리 났어요. 엄마한테 자기 담근 된장간장 언제 먹냐고. 나물만 삶아 달라 이거지. 심지어는 천안중앙교회 같은 경우는요, 100명이 한꺼번에 담궜어요. 제가 교회이기 때문에 부탁을 드렸어요. 10kg 된장간장 중에서 5kg는 본인이 먹고 나머지 5kg는 옆에 주위에 힘든 사람한테 선물로 주십시오. 생일 케이크, 생일날 생일 케이크 들고 가지 말고 자기가 담근 된장간장을 다이소에 가면 1,000원, 2,000원 유리병 예쁜 게 있으니까 거기 담아서, 이 된장간장 선물주의가 지금 현재 천하를 좀 휩쓸고 있습니다. 특히 이 좀 건강에 나쁜 사람들, 또 좀 고민하는 사람들이 면역력을 증강시키는 가장 기본적인 부분을 제공을 하니까 말이죠. 벌써 이걸 하게 되면 한 달 이내, 약 2, 3주 이내에 벌써 황금변을 보기 시작하거든요. 황금변을 못 본다는 얘기는 장내 유익균 숫자가 작다는 거예요. 벌써 황금변을 보기 시작합니다. 황금변 보게 되면요, 변비 사라지기 시작하고 면역이 올라가고. 10월 17일 당국대학이 오늘이잖아요. 오늘 오전에 대전, 천안이나 당국대학에서 대학생들만 100명이 모여서 오전에 장 담그고 제가 지금 여기 온 거예요, 또.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입니다. 대학생들 100명이 모여서, 20대 대학생들이 모여서 장 담그기 처음이에요. 그리고 오늘 그 선물을 또 집에 가서 엄마한테 선물로 주는 거예요. 저는 우리나라의 전통 음식이 그동안에 워낙 탁월함을 갖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전부 다 이게 사장되어 가고 있는 부분들을 이걸 과학화 시킨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쉽다. 장 담그는 게 이렇게 쉬울 리가 있나? 근데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먹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내 몸의 건강이, 기본적인 부분이 해결되기 시작하면 장 건강이 좋아지기 시작하니까 모든 부분이 해결됩니다. 암 환우들도 말이죠. 기본이 장 건강 회복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그게 기본이에요. 그리고 뭔가 다른 처방이 들어오고 다른 뭐 특효약 찾았던 거 비법 뭐 이런 거 해야 되지. 특효약 비법은 아무 효과가 없어요. 제가 이걸 전부 다 할 수 없으니까요. 지금 현재 저한테 교육을 받아서 태초 교사라는 이름으로 약 140군데 지역체험교실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울산 지역에도 있어요. 근데 나는 이 지역체험교실에 가서 내가 된장간장 담그는 것도 좋은데 나도 한번 교사가 되어서 일반인 대상으로 지역체험교실 좀 오픈할 수 있겠다. 그러면 대전에 와서 3시간 교육을 받으면 됩니다. 3시간 교육을 받으면 태초교사 수료증 자격증을 드려요. 그 자격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 어디서나 체험교실을 할 수 있고, 나는 집에 공간도 없고 아무도 없다. 그러면은 자기 집에 부엌이나 거실에서 1명, 2명을 데리고 하더라도 다 허락을 해드립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 운영비와 인건비도 직접 지원을 해드립니다. 지금 벌써 이게 말이죠. 해외 교포 쪽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지금 많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탄자니아, 필리핀, 호주, 하와이, 파나마, 미국, 캐나다, 굉장히 지금 현재 확산이 되고 있다. 세계. 어디서 담글더라도 동일한 맛. 면역력은요, 여러분이 걱정하면 걱정할수록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걱정하면 걱정할수록. 그래서 언닌 젤란스키라는 사람이 인간이 하고 있는 걱정을 평가를 해보니까요, 40%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헛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30%는 지금 일어난 거 과거 얘기. 22%는 땅 꺼질까, 하늘 무너질까, 아주 사소한 거. 여러분이 걱정해야 될 건 4%만 걱정하면 된다 이거죠. 오늘 여기 오실 때 머릿속에 남편 걱정, 자식 걱정, 돈 걱정, 건강 걱정 하고 왔다면 나갈 때 여기다 96개 내려놓는 게 뭐예요? 면역력을 올리는 방법이다 이거죠. 그래서 정신력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순간적으로 3, 4초 만에 면역력을 200배 증가시키는 방법이 미국 의과대학에서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떤 방법이 순간적으로 면역력을 200배 증가할까요? 박수 치면서 웃는 거예요. 자, 우리 박수 치면 웃겠습니다. 혹시 이 중에 여러분 몸속에 암세포가 몇 천만 마리, 몇 억 마리 있는 게 지금 방금 다 죽어버렸어요. 방금. 저는 대한민국에서 지금 현재 가장 필요한 것이 정치 안정, 경제 발전 아니에요. 우리 삶에서 기쁨이, 웃음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기쁨과 웃음이 회복되는 정치, 경제, 아무리 발전해도 그건 지옥이에요. 우리 현재 통계를 보셨잖아요, 그죠? 여러분 삶 속에서 마찬가지 기쁨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인간의 가장 기본은 기쁨이에요. 그런데 저도 말이죠, 이렇게 다니다 보고 뭐 하다 보면 저도 짜증나고 스트레스 받죠. 그때마다 저는 휴대폰을 잘 이용합니다. 휴대폰에서 스트레스 받을 때 휴대폰에서 재밌는 얘기, 웃기는 얘기 하나 찾아가지고 나 혼자 구석에서 혼자 웃습니다. 그래라도 내 자신을 훈련을 시키려고. 근데 재밌는 얘기 찾다 보면은 다른 사람한테 전달하기 쓰면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조심할 거. 다른 사람한테 얘기 전달할 때 가장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제일 많이 웃기더라도 길게 내면 다 짜증내요. 짧아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머리 감았을 때 어느 부위를 제일 먼저 감죠? 어느 부위를 제일 먼저 감죠? 앞에, 옆에. 저는 머리 감을 때 제일 먼저 눈을 감아요. 눈 뜨고 해요, 눈 뜨고? 눈 뜨고 하냐고요. 200배. 북을 탈출한 탈북민들이 한국에 와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단어, 문자, 글이 뜻이 틀리다는 거예요. 탈북민들이 모여가지고 점심 먹으려고 식당에 갔는데 보니까 할머니 뼈다귀 해장국이에요. 옆집에 보니까 원조 할머니 뼈다귀야. 이 동네는 할아버지 뼈다귀 하나도 없고 전부 할머니 뼈다귀면 있네. 식당에 앉아 메뉴판을 딱 여니까 메뉴판 구석이 말이죠. 내장탕도 보이고요. 저 위에 보니까 산채 비빔밥도 보이고요. 밥 다 먹고 나는데 후식으로 사탕을 줬는데 사탕 봉지에 보니까 눈깔 사탕도 있고. 200배. 인터넷 뒤져보면요. 재밌는 그림도 나와요. 30대 젊은 맞벌이 부부가 아내가 남편한테 문자를 보내서 여보 오늘 내가 갑자기 야근이 생겨서 집에 가서 밥 못해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남편 밥하면 힘드니까 베란다 뒤에 보면은 검은 봉지 안에 감자가 한 봉지 있는데 그거
반만 깎아서 삶아놔라 하고 남편이 보내가지고 보니까 집에 가니까 정확하게 반만 깎아놨어요. 얼마나 말 잘 들어요 지금. 반만 깎아놨잖아요. 지금 저 뒤에는 왜 웃는지 몰라 아직까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여러분 가정에서 사실 걱정이 있습니까? 건강 걱정이 있어요? 돈 걱정이 있어요? 어떤 걱정이 있더라도 여러분 가정에서 웃음, 기쁨이 회복되어야지만 이 문제가 해결돼요. 아, 교수님 저는 건강이 안 좋은데 건강이 회복되면 기쁘겠는데 아니에요. 기뻐야지만 건강이 회복됩니다.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인간은 기쁘게 살도록 태어난 존재입니다. 물고기는 물속에 살도록 태어난 존재고요. 아름다운 장미꽃은 뿌리가 반드시 흙 속에 있어야지만 장미꽃의 위력을 발휘하듯이 인간은 기쁠 때만 인간의 원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현재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태초 먹거리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옥천에서 2010년에 시작했어요. 옥천과 대전 두 군데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요. 태초 먹거리라는 이름으로 현재 책이 출판이 되어 있습니다. 저 책에는 기본에 관련되는 것, 발병 원인에 관련되는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암화로분들이나 좀 힘들어 하시는 분이 어디서 기본을 해볼까 하는 부분을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현재 태초 먹거리에서는 기본 강의, 4시간짜리 기본 강의 한 달에 한 번 내지는 2번 대전에서 진행하고 있고요. 숙박 프로그램, 1박 2일짜리 숙박 프로그램도 진행합니다. 이름하여서 황금변 캠프입니다. 식사 4끼하고 황금변 경험하고 나가는 거예요. 반찬을 어떻게 만들지? 반찬 만드는 방법도 배워가지고 직접 반찬을 만들어서 갖고 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30분 태초매주의 태초매주 교사 양성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다음 주부터서는 이제 태초매주 된장간장 담그기 체험교실 플러스에서 다음번에는 태초 고추장 체험교실을 위해서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라시대 때 기와장이에요. 그때 조상님들도 얼마나 짜증나는 일이 많았으면 기와장이 저리 웃는 얼굴 그려놓고 웃고 살자 하고 저렇게 우리 조상님들도 똑같은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짜증나는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사진은 제가 15년 전에 태초 먹거리 시작할 때 사용했던 사진인데 얘가 지금 난 누군지 몰라요. 인터넷에 떠도는 사진인데 지금은 아마 고등학생 이상이 됐겠죠? 제가 처음에 이 사진을 사용할 때는 이 아이의 얼굴의 밝은 모습을 보고 순진한 모습을 보고 사용을 했는데 지금은 태초 먹거리 프로그램이 우리 다음 세대들한테 이렇게 건강하게 웃으면서 살 수 있는 어떤 기반을 마련한다면 태초 먹거리 보람있다, 할만하다. 특히 울산 지역은 이제 여러분들한테 맡기는 거죠? 몇 개 됩니까? 네. 울산 지역은 여러분들 맡기고, 네. 아까 제가 얘기했다시피 이 지역에서도 장담극에 관련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꼭 대전까지 오기 어렵다 하게 되면 인원수를 채워서 만들어주시면 제가 내려오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전체 내용 중에서 아주 일부 작은 내용이었어요. 물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소금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고기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우리나라 발효 음식에 대한 내용들. 이 4가지를 한번 여러분 한 달간 지켜보십시오. 해보라고요. 어느 정도 이런 몸의 변화가 일어나는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우리의 몸의 기본은 파워가 막강합니다. 우리 몸의 치유력이라는 회복력은 어마어마하게 우리 몸의 회복력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걸 너무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체가 갖고 있는, 인간이 갖고 있는 이 회복력이라든지 치유력이라든지 적응력이라든지 굉장히 빠릅니다. 특히 장은 더 빨라요. 어느 정도 장이 민감한지 아세요? 여러분 장에다가, 배 위에다가 청진기를 댑니다. 청진기를 대고 난 다음에 귤 있죠, 귤. 귤 하나를 두고 냄새를 맡는 순간에 장이 움직여요. 꾸르르 하고 장이 움직이는 소리가 청진기 소리 들려요. 냄새를 맡는 거 하나만 해도. 그 정도로 우리 몸은 굉장히 민감하게 여러분들 위해서 항상 준비가 되어 있는 뭐 여러분들이 안 해서 그런 거예요. 한번 실행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 강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식습관에 많은 도움을 주신 이계호 박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